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세트로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가 어떤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고 퉁쳐서 부르긴 하는데 이 4개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저는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공소청 신설 법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딱 읽고 넘어가기에는 깨알 같은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자, 먼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며 각 지역에 지역 공소청을 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지청, 지검, 고검, 대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검사 동일체를 목숨같이 여기면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냥 각 지역에 공소청을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재 대검 중심의 수직적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지역 공소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명확히 관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다. 야, 이거 잘했어. 나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으로 보호하고 간주하고 대우해주고 뭐 그런 뜻이에요.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어쩌고. 앞으로 검찰총장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관급이에요. 당연히 검찰총장이 차관급으로 내려오면 검사장 차관급 대우도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급 대우 이렇게 표현하니까 딱 안 와닿는데 월급 연금 줄어들고요. 인사권한 즉 참여하는 회의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요. 더 중요하게는 예산이 급에 맞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공소청장은 이름 자체도 겸손해서 참 좋아. 기소센터 파트장 이런 게 더 좋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소청장 차관딸이 되는 거다. 피부로 확 와닿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그 단어에서 주는 위압감이 있었는데 이제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이 바닥을 쳤구나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만 더 보자면 이거는 한동훈과도 관련이 있고 또 사실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 설명드리는데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범죄 정보 및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음. 이 범정이 그동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는데 공소청 신설되면 정보 수집 관리 기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한다고 그 중에 하나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 범정을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폐지시켰어요? 이 범정이 검찰총장의 직속 부서란 말이에요. 중간에 보고 라인이 없고 총장에 직보합니다. 직보.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들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총장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범정을 부활시키잖아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범정 담당관 1, 2를 두면서 더 강화시켰어요. 정치 검찰이 정적 탄압하는 용도로 얼마나 알뜰살뜰 잘 써먹었습니까? 그래서 그 범정을 못 돌린다는 거는 수사와 관련한 그 어떤 정보도 사전에 입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사는 경찰 또는 국수본, 중수청에서 하니까 말 그대로 기소 싸게가 되는 것이고요.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진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폭탄 수준입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이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셨는데 칼 제대로 갈고 나오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는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검찰 내부 반응이 아예 없어요. MBC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옷 벗어야지 체념한 검사들인데 여러분 퀴블러 로스 죽음의 5단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부정.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재수없게 내가 분노,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타협,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지막에 그래 될 대로 되라, 수용 단계 이렇게 순서를 거친다는 건데 현재 검사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도 틀려. 앞에 4가지를 그냥 건너뛰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증 단계 없이 현실 상황이 그만큼 개빡세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수용 단계로 직행해 버린 겁니다. 사람이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검사들도 자기들 멸망각 뜨는 것을 받아들이냐면 검찰 내부망 2프로스 있잖아요. 자기들 조금만 거슬리는 얘기 나오면 개같이 글을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별 글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망 2프로스 검사들 성토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 약간 웃음벨인 게 또 뭐냐면 아까 그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만 검사들이 퇴직 후 갈만한 대형 로펌의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실제 사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튀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도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 많고, 그나마 그 안에서 중수청이 나을까 공소청에 그냥 있는 게 나을까 나름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심우정이 검찰 HP 1 남은 상태에서 막타 친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윤석열 대놓고 풀려나게 해주고, 이 새끼 어제 오늘 또 반팔 반바지 입고 쳐 싸돌아 다니는데 이 꼬라지 보게 만든 게 심우정이잖아요. 쥐기현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놓고 살려고 기대했으면 그거야말로 망상이죠. 혹시 모르겠어요? 이거는 2억 광년 떨어진 평행우주의 또 다른 지구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쥐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려고 했을 때 검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해서 탈옥 막아냈다면 기소센터 엔딩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0.3% 정도는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다 자기들이 선택한 결말 아닙니까? 본인들이 한 게 있는데 아닥해야죠.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찍소리도 못 내지. 자,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몇 년간 유행했죠.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뭐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다고요? 윤석열 뿐만 아니라요. 역대 대통령 취임날 코스피 등락 보세요. 이명박 빼고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역대 대통령들 별로 크게 관심도 없던 주식시장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어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서 직접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주식시장 관련자들은 진짜 놀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잘 아는 거지?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장면들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개미들이 죽겠다고 국장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데 왜 하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그런데 그 몇십 년 묵은 것을 일주일 만에 바로 정상화, 물론 당장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기대감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야.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왜 역대 대통령은 안 했을까?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 관련해서는 100명이면 100명,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엄청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잡으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국민들 머릿속에는 부동산 말고는 답이 없다. 부동산만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경험칙이 쌓여 있는데 안 하겠냐고. 당연히 부동산에 목숨 걸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돈 버는 게 부동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더 쉽게. 거액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자본시장을 만들어서 돈이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목표를 주식시장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전 파이터거든요. 뭔 말이냐면 자신이 진짜 주식에 대해서 파봤던 사람이야. 풋옵션 거래까지 했다고 하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주식 거래로는 거의 끝까지
어디까지 가본 겁니다. 시장감시위원회 담당자들과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을 보면 그 밑바탕에는 본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직 중에 개몽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애들은 코스피 내려가면 욕하긴 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도 한마디 더 얻는데 이재명 각하, 나의 빚 이재명 총통 이러면 아닥해야 되거든요. 찐따같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입을 놀릴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혐오는 바로 오지 않는다. 그 이전에 조롱의 단계가 있고 조롱이 혐오로 발전한다고. 대선 과정에서 호텔 경제학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씹고 뜯고 맛보고 했습니까? 경제 뭣도 모른다고. 이직들 선동할 때 가장 쉽고 잘 통하는 게 이재명 당선되면 경제 망한다, 아니 망해라 였잖아요. 이게 유일한 전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인지부조화 오는 거예요. 갈수록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도태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질 애들은 사회를 위해서 사라져 주는 게 맞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자신들이 폐기되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계엄이 대단히 잘못됐고 윤석열이 떠났어도 당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앞장서서 탄핵 반대했던 게 권성동이고 국힘입니다. 잘 몰랐으면 지금 보고 배우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것을요. 물론 배워도 영원히 써먹을 때는 없겠지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